혼나 진짜. 혼나야 된다고. 이거 지금 구조가 뭐야? 그냥 방정식 풀이죠. 이게 제일 쉬운 문제. 방정식 단원에서 제일 쉬운 건 풀이야. 근을 구하는 거지.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긴 애를 뭐라고 부르냐고.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라고 해? 빨리 대답해. 상방방정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똥강아지가. 이거 뭐야 이거? 뽀기차식이잖아. 뽀기차식. 뽀개라고. 아주 그냥 되게 혼나야 돼 그냥 아주. 이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니까. 자, 이거를 둘로 쪼개서 뭘 만들 거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 만들 거지. 그럼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대안이 플러스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플러스가 맞을까 마이너스가 맞을까? 그렇지. 여기가 플러스야 뒤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구조를 잡아야겠죠. 원래 인수분해 단원에서 외워야 될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내가 안 했다고. 굳이 외우지 않아요. 나온 김에 보여는 줄 거야. 자,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이니까 인수분해주면 합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이거 뭐지? 얘도 오메가식이지? 오메가 방정식 두 개 다 나왔어. 지운다잉. 혼나야 돼 이건. 이거 말고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4차 방정식의 형태가 인수분해서 선생님이 한번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건데 한번 더 보고 갑시다. 뭐냐면 x 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거야. 얘는 구조가 두 개로 나와요. 불러봐. 합차? 그래, 합차 먼저 써보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1이죠. 봤더니 얘도 인수분해 안에 있는 식이죠. 앞에 거 털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뒤에 거 털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끝까지 인수분해 했어. 이거 또 뭐랑 비교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볼 거야. 얘는 요 사이에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지. x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x제곱 마이너스 1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 완료된 거랑 얘랑 compare 4 비교한 거 있어요. 어떻게 돼? 어디를 비교해 보면 되겠어? 합차가 얘네 둘이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얘랑 곱해서 털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식에서 외우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게 이 식이야.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게 어떤 책을 보면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으로 얘를 집어넣는단 말이지. 나는 이 식을 집어넣지 않아. 이유는 뭐냐면 얘를 보기차식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야, 여기서 쓰이는 항만 몇 개야? 9개잖아. 이걸 뭐하러 외워? 그리고 1, 2 하면 인수분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안 써도 되겠지? 네. 이때 나왔던 거야. 선생님이 인수분해 단원에서 살짝 맛보고 갔던 것 중에 요게 있었어. 기억에서 아주 없애지 말고 해서 이제 누군가는 야 그거 인수분해 기본 공식에서 외우고 가야 될 공식인데 왜 안 외웠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걸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얘를 보면 보기차식으로 해석해서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해버리라는 거야. 알겠죠? 가능하면 외울 걸 줄여버려라. 그 다음 질문 나오는 거. 다음 페이지 5번.
4차 방정식의 두근으로 하는 뭐야? 동그라미 어디다 동그라미? 실근에다가 동그라미 됐고 자 한번 보죠. 네가 이걸 기억하는지 한번 보자. 일단 설계를 하고 갑시다. 이번 문제 설계를 하는 게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실근으로 알파 베타가 나오는 방정식이 뭐지 이걸 찾아내고, 두 번째 우리 얼마 전에 뭐 했죠? 근변형 했죠. 그러니까 알파가 3알파 플러스 1로 바뀌는 근의 변형에 따른 방정식의 변형,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 자, 일단 실근 먼저 뽑아내려고 했는데 얘는 포기차식으로 모든 게 맞아? x제곱을 1차로 바꾼 치환한식이 맞아? 치환이 맞지. 이유는 뭐야? 상수항이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는 0. 그런데 실근이 나오는 애는 얘죠. 고로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야. 자, 보자. 일반 근변형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자고. 알파 베타는 뭡니까? 뿔마 루트 2죠. 그러면은 3알파와 3베타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1까지냐? 3알파 베타 플러스 1로 돼 있는 거. 요거만 써보자. 요거 3배에다가 1 더하는 거죠. 그럼 1 뿔마 3루트 2,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찾으라 라고 하면 x제곱 그 다음 두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 두근 거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3루트 2에 1 마이너스 3루트 2 하면은 얼마야? 7? 그렇지. 마이너스 17은요. 이거 끝나요, 이렇게. 자, 근변형으로 가보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근변형 설명할 때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근이면 굳이 근변형식을 안 써도 돼. 아하. 그런데 이제 근변형을 만약에 하자면 근이 3알파가 아니라 3알파 플러스 1이 근이 되려면 어쨌든 뭐야? fx는 0이 되는 이 자리가 근 알파 베타여야 되죠. 어허.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최종 결과가 3알파 플러스 1, 3베타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알파여야 되는 거지. 그런 애는 어떤 애일까?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도 돼. 어떻게 해야 돼? x-1을 3으로 나누면 된다. 아하. 이해됐을까? 그럼 얘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런데 그러면 f x-1을 3으로는 이렇게 식이 바뀌어야 얘를 대입했을 때 알파 베타가 떨어지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3분의 x-1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을 털면 뭐 제가 나오겠지만 어허. 뭐 해볼까? 9 곱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에서 1번 흐름으로 푸는 게 낫겠냐? 2번 흐름으로 푸는 게 낫겠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전에 근변형을 썼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 두근을
구하기 어렵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이번엔 두근이 어때요? 두근 합과 곱을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죠. 라고 된다면은 얘는 그냥 일반 근각계수 관계로 털어버리는 게, 근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둘 다 되는데 이 문제는 이게 낫겠어. 이 문제는 이게 낫겠어. 근변형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예? 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근변형의 좀 더 핵심적인 개념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함수에서 합성함수, 역함수라는 개념을 배울 때 한 번 더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9번. 뭔데? 자, 한번 보자.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 A값. 서로 다른 세실근. 자, 이 방정식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야이. 뚜시.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란 말이야.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봐야지.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봅시다. 어쨌든 고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석은 인수분해입니다. 선생님이 아주 먼 길 하나, 조금 먼 길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우선은 내 목표가 뭐냐면 인수분해야. 아니네. 좀 먼 길도 없다. 조금 먼 길도 없어. 있어. 자, 쓸데없는 짓 한번 해볼게. 이건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허세 가득한 자식들. 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되지? 허세까지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그냥 한번 봐봐. 이 풀이 한번 봐봐. 어쨌든 목표는 뭐야? 인수분해 해나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내가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뭔가 공통인수적인 느낌적인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랑 누구야? 얘랑 얘고, 얘랑 얘야. 이게 보였다면, 일단, 흐름만 잡기 위해서 묶어줘야 될 애들을 이렇게 묶는 거지. 얘네 둘은 어떻게 되니? 뭘로 묶을 수 있어? 아이, 8-AX까지 묶을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앞에 거. X고. 뒤에 거 뭐 남아? -A가 남지. 이해됐느냐? 그래 놓고 보니까 공통인수가 너랑 너가 보이죠. 정리해봅시다. 그러면은 x-a라는 공통인수가 나오고 앞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이 나오고 뒤에서는 플러스 8x 어차피 x네 플러스 8-ax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는 건 정수 A야? 너 거기다가 A는 정수죠. 그 서로 다른 실근이랬지. 서로 다른 세 실근 아니야?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정수 A. 동그라미 했을 거고.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면 여기서 이미 근 하나가 뭐니? A라는 근이 하나 나왔어. 여기서 말해야 될 건 뭐야? 에헤이. 그렇지. A가 아닌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게 여기서 나와야 돼. 처리해보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x니까 그냥 플러스 8x
플러스 A 제곱은 0이 A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A 집어넣어봤자 2A 제곱 더하기 8A죠. 아하. 그럼 봅시다. 뭐 여기서 이제 4분의 D로 보면 어떻게 돼? 16 마이너스 A 제곱.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야겠죠? 고로 16에서 너 뺐더니 양수야. 그럼 A 제곱은 어떻게 돼? 16보다 작죠? 제곱해서 16보다 작은 A 값.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혹시 A가 0이면 안 된다. 이해됐어, 안 됐어? A가 되면 안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A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면 안 되냐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A제곱은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A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에 A 플러스 4는 어떻다? 0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0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거르고 가야 될 A 값이 뭐랑 뭐였어? 0과 마이너스 4였어. 그럼 이거 빼고. 이해됐느냐? 총 몇 개? 근데 이거 포함하면 몇 개입니까? 7개죠. 너무나 고마워. 객관식 문항 봐봐. 6, 7이 없어. 이 문제는 이게 오류야. 만약에 이 객관식 문항 중에 7을 집어넣었다면 열에 봐봐. 열에 한 5명은 이 문제 손 못 대고 못 풀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는가? 두 번째는 여기까지 오는 애들이 절반이나 40%였다고 생각해봐. 여기까지 와서 0을 못 골라내는 애들이 한 30% 이상 됐을 거야. 너처럼.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야 되고,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이 앞단에서 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약간 허세 같은 느낌이라 그랬지. 자, 보자. 요건 놔두고 인수분해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인수분해 단원에서 얘기했지만 인수분해는 그냥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다만 체계는 있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나마 요 두 녀석하고 요 두 녀석을 엮어서 요렇게 인수분해를 시작을 했죠. 그쵸? 이건 보이니까 하는 거지 어떤 규칙이나 그래도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어떤 과정으로 설명한 적은 없던 거야. 그치? 보이면 하는 거라는 건 뭐 공통인수가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그럼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겠냐? 그치? 여기서는 뿔마 1, 뿔마 A, 뿔마 A 세제곱 이렇게 봐야 돼. A제곱은 왜 안 될까? 이 창으로 계속 연결되잖아. 뭐 A제곱도 도전해볼 만은 한데 일단 뿔마 1은 아니죠.
그럼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A 1, A 8, 8A, A 제곱, A 세제곱 꿍꽝 뜨. 됐죠? 다시 한번. 그 뒤는 똑같습니다. 그 뒤는 여기로 연결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방향이 요렇게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고 저렇게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좀 가져가야겠다. 근데 지금 처음에 주어진 3차 방정식의 상수항이 미정계수로 되어 있어서 미정값이다 보니까 더 판단이 어려웠던 건 있을 거야. 근데 이 문제 난이도가 어떻게 돼? 중이죠? 중은 뭐라 그랬어? 학교 교과서 기준 예제라 그랬지. 학교 시험에서 문제로 나와도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분류되지 않는. 다만 실수할 수 있는 게 일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 그거 조심해야 돼. 또 있어. 이어서 10번이야? 10번 해결했어? 11번. 상반반지 해결을 못했다고? 싸대기를 어떻게? 너 진짜 뛰어 옆차기야. 상반반지씩 틀리면 푸는 방법이 미리 정해준 수학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라고 그랬죠. 넘어갑니다. 뒤에 없어요? 약간 훌륭한 학생이에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시다. 오메가. 3차 방정식 근각에서 한 게 아니죠. 그거 다 끝났죠? 오메가. 오메가 문제. 이거, 뭐 해 마라, 씨. 오메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메가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한 번 더 해? 써? 한 번 더 써? 알았어. 오메가 한 번 더 해보자. 오메가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오메가 처음 어디서 봤습니까? 주기성을 갖는 복소수 맨 마지막 편에서 봤습니다. 그거는 인수분해에서도 나오고 고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 복소수 여러 단원의 다리를 걸치고 있는 굉장히 정형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오메가는 한 번 정리를 깔끔하게 끝내면 더 볼 이유가 없다. 자, 오메가 2종 중에 1번 오메가 뭐였어요? x 세제곱은 1이다. 이거는 세제곱마다 1이 되기 때문에 주기성이 세제곱이야. 이 생각하면서 갑니다. 어떻게 한다고? 참고로 이것의 허그는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할 때. 그치?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조건으로 나오면 이렇게 주어질 거고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로 나오면 이렇게 주어질 거야. 즉 주어진 조건의 형태, 모양은 다르지만 단어는 다르지만 접근법은 완전히 동일하다. 즉 얘로 주어주든 얘로 주어주든 얘에서 이쪽으로도 가야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도 와야 돼. 같은 문제야. 끝났어. 복소수에서 보면 어떤 값을 갖는다 그랬죠? 아이씨. 근해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좀 외우기 좋게 1, 2, 3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자, 이게 복소수 허근이죠. 허근의 형태다. 이건 뭐냐면 이 세 개가 똑같은 조건을 말하고 있어. 얘로 주든 얘로 주든 얘로 주든 얘는 오메가야. 그렇다면 이때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해석.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괄호 이게 주기야. 얘는 세제곱마다 1이 되기 때문에
4제곱에서 다시 오메가가 되고 5제곱에서 다시 오메가 5제곱 뭐야? 오메가 제곱이 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 세제곱은 1이죠. 양변 오메가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제곱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또 근각계수 관계 털어보면 두근은 혈렉은 두근 합 어떻게 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얼마? 1. 그렇다는 건 우리는 둘이 곱해서 1이 되는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역수. 답 늦게 나오면. 그래서 여기 둘은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역수가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거죠. 오메가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오메가 바를 쓸 수 있다. 이게 뭐야? 오메가의 해석이야. 이거 가지고 문제 다 푸는 거죠. 이걸 가지고 변형해 나가는 거야. 단순해지도록. 그러면 두 번째 오메가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오메가는 주기가 얼마겠냐? 그렇지. 6제곱에 1이 된다가 더 중요했던 거야. 나머지는 틀은 얘랑 같습니다.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고 여기서 근해 공식을 때려버리면 2분의 1 뿔마 루트 3i. 그러니까 복소수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튀어나온 수가 1, 2, 3이면 오메가를 의심하라 이렇게 했었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복소수 단원에서 주는 조건, 여기는 2차 방정식에서 주는 조건, 여기는 고차 방정식에서 주는 조건인데 이 세 개의 조건이 결과적으로 오메가라는 하나의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오메가가 몇 제곱?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이면 괄호 오메가 6제곱 1이다. 이게 주기야. 근데 왜 이거는 저거고 저건 이거 아니야?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고 유도하는 겁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어주든 이거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유도해내는 거야. 그 다음 오메가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거 참고로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른다 그러면 혼나요. 이거 여기서 튀어나온 거야. 좌우변은 오메가로 나눈 거. 그 다음 조건이 근각계수 관계.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얼마?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얼마? 이건 여전히 1.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의 오메가 바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두 종류의 오메가 관련된 문제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이후로 오메가 관련된 문제 나왔는데 틀린다. 분명이야. 번지점프야. 로프 없이. 알겠느냐? 자, 또 말하면 입 아파요. 2번으로 오메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느냐? 오늘 문제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오메가 한번 써와야 되는 거 알겠죠? 네.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이런 거야. 그래도 한번 써야지.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뭐 근각계수 관계, 켤레근 이런 거 없으니까. 그 다음 뭐 이것만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8제곱은 뭐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죠. 답은 0이다.
이해됐어? 그러니 문제의 조건 단계에서, 조건을 해석하는 단계에서 오메가를 만나면 완전 세상 고마운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태가 정해져 있는, 즉 정형적인 문제들이 수학에서는 오히려 쉬운 문제다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써볼게.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얼마야? 1이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현재 0이다. 자, 준식을 한번 봅시다. 맨 앞에 지금 여기서 변형 가능하죠. 오메가 플러스 1은 뭐라고 바꿀 수 있어? 그렇지. 맨 앞에 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죠. 두 번째 거 마이너스 오메가. 세 번째 거 얼마? 2. 네 번째 거. 참고로 주기가 3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랑 서로 완전히 같은 세트라는 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묶어서 제곱이라고 쓰면 괜찮습니까? 어렵냐? 4의 오메가 세제곱이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2를 제곱하면 3이다 이 새끼야. 그죠? 그냥 오메가 세제곱이고요. 답은 4. 그러니까 이게 1, 2 이렇게 풀리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오메가 같은 해석형, 정형화된 해석형 문제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선생님이 하면 엄청 쉬워 보이는데 혼자 하려면 못하겠어요. 꼭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넌 아닐 거라고 믿어. 너는 그러지 않을 것이야. 자, 한번 봅니다. 얘 오메가인 거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오메가 확인 작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영어 문법이랑 이런 게 좀 비슷하다 그랬지. 정형화된 문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맹점. 이번 단원이 뭐야? 오메가야. 조건이 뭘로 나왔어, 이번 문제? 복소수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복소수를 보면서 이건 오메가를 나타내는 허근이구나라고 바로 캐치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야. 뭐냐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영어를 배우는 단원이 투부정사야. 그러면 그 단원에서 푸는 단원 문제는 투부정사 관련 문제만 나오겠지. 자, 오메가 단원이야. 그럼 오메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지. 근데 이런 문제인 거야.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3i로 주어져 있어. 근데 얘를 뭐 전국연합이 됐든 학교 내신에서 보든 그냥 시험 범위에서 이런 문제가 띡 나왔어. 그러면 야, 이 복소수를 보자마자 오메가인 걸 알아차리면 너무 고맙겠지만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이걸 오메가로 푸세요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오메가 문제가 맞잖아. 아하.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메가가 아니라 t라 주어져 있다면. 자, 보세요. 주어져 있는 이 t가 가지고 있는 2차식의 성질.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해볼게. 봐봐. 이 t 플러스 1은 루트 3i. 여기까지 오케이? 날 오케이? 괜찮아? 양변 제곱해야겠죠.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돼. 고로 2항에서 4로 털어버리면 그때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온다고. 오메가 2차식이구나 이렇게 여기서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겠어? 이걸 보자마자 1, 2, 3 보자마자 이거 오메가인데 할 수 있어. 제일 많은 실수 보여줄까? 이거야. 어때?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죠. 이걸 보면서 오메가인데 하고 문제 풀어버리면 이건 이제 고장 나는 거야. 해서 가장 안정적인 거는 요 2차식을 끌어내는 거다. 습관처럼.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 만나고 나서도 이제 3차식을 요거를 못 가져오면은 맞아야 돼요. 오케이? 요거 요렇게는 쌍둥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답은 1, 1, 1, 1, 1 해서 답은 5야. 제일 나쁜 공부 뭐야? 어차피 이번 단어 오메가잖아. 오메가는 세제곱이 1이니까 이건 1이죠. 이씨. 핵심은 뭐냐? 이 문제를 선생님이 계속 힘주어서 말하는 이유는 조건이 복소수로 주어지더라도 이걸 오메가로 알아보고 오메가로 풀어내는 힘인 거야. 이거 오메가로 해석 못하면 이제 15제곱 할 때 미쳐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세제곱을 해보겠습니다. 뭐 물론 선생님이 조금 더 원칙적으로 풀어볼게. 이 문제는 어떤 문제니? 이 문제는 어떤 문제야? 그렇지, 시계값 문제지. 시계값 문제 어떻게 풀어? 값을 대입하거나 조건식을 변형하거나 결과식을 변형하는 거야. 그래서 조건식을 딱 봤는데 보자마자 뭐가 나왔어? 문자에 값이 나와 있잖아. 대입할 값을 그냥 처음부터 알려줬잖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해? 선생님, 제가 지금 또 대입이란 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를 가지고 막 세제곱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런 애들 가지고 하면 결과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리고 망하는 거야. 한 10분 걸리겠지. 이해되었느냐? 그래서 똑같은 오메가 문제를 복소수로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도 알아보는 능력이 좀 중요합니다. 이번 단원이 오메가니까 그냥 오메가로 풀어버리는 이런 몰상식한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 요거 보자. 오메가 분의 1이 뭐와 같아요? 오메가 바 또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해마라.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뭘로 바꿀 수 있어? 요거는 오메가 제곱으로 바꿨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 아니요? 그러니까 둘씩 더한 것의 곱이니까 얘에서 뽑아오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죠? 얘는 오메가죠. 아니야? 됐어?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은 뭐야? 2죠. 그러면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1은 뭐와 같겠어? 첫 번째 항이랑 같다 이렇게 말해야지. 첫 번째 항이랑 같다. 주기가 3이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몇 덩어리 나와? 3덩어리 나오고 마지막 저 녀석만 해결하면 돼. 그게 뭔데? 얘잖아. 더하기냐? 에이씨. 더하기라면 이씨 아니지. 더하기라며. 이게 3덩어리 있고 다시 맨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 하나 있는 거지. 3씩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씩 더하면 0이잖아요. 내가 곱셈인 줄 알고 풀었는데 덧셈이면 사실 더 쉬웠어. 덧셈이면 더 쉽다는 얘기가 뭐냐? 잘 봐. 첫 번째 항 바꾸는 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두 번째가 바꾸는 게 뭐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죠. 세 번째가 뭐죠? 1 더하기 1이죠. 그럼 어떻게 해? 여기다가 요거 더하면 0이고 여기다가 요거 더하면 0이죠. 셋마다 0이구나. 뭐 아무튼 답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곱셈인 줄 알았네. 덧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항에다가 마이너스 8 하나 집어넣어놨으면 나 같은 사람이 헷갈려서 틀려버린다고. 곱셈인 줄 알고.
에 역시 수학은 서술형 주관식으로 풀어야 실력이 검증이 된다. 수학의 객관식은 최악의 문제 방법이야. 해마라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 다음의 값을 구하랍니다. 마찬가지로 한 허근이죠. 통분하고 더해서 올리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6번 검수하세요. 해보세요. 너가 풀어보세요. 하나씩. 아, 요거 그 얘기는 해볼게. 기억, 니은, 그러니까 합답형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해석 순서도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해석만 잘해내면 됩니다. 한번 볼까? 그냥 한번 볼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고. 기억, 니은은 일단 맞고 시작합니다. 둘 다 맞아요. 디귿만 확인하면 돼. 디귿 보겠습니다. 30 이하의 자연수행. 만족하는 자연수행. 어떻게 바꾸고 싶죠? 어떻게 바꾸고 싶죠? 오메가 4n제곱. 근데 얘를 이대로 놓고 n은 1입니다부터 넣으면 미치고 환장해요. 왜? 4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단항식으로 바뀌어주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의 4인제곱 플러스 1은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어차피 앞에 마이너스지만 뭐 하면 4제곱은 부호 같으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의 8n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4n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n은 뭐야? 뭐만 아니면 돼? 3의 배수만 아니면 돼. 아하. n은 3의 배수만 아니면 돼. 30 이하에서 3의 배수가 아닌 것의 개수는 몇 개? 30개에서 10개 빼면 20개죠. 이해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기야. 괜히 했네? 네가 해야 되는데. 자, 오메가 여기서 끝. 넘어갑니다. 연립방식, 부정방식. 근데 연립이 그냥 연립 1차가 아니라 연립 2차 방정식이네요. 쓰세요. 연립 2차 방정식 뭐라고 돼 있죠? 언제나 한마디만 하겠다. 여기 옆에 요만큼이면 됩니다. 요만큼. 쓸 말이 이거밖에 없어요. 1번. 이것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대입할 1차식만 찾아내면 끝납니다. 근데 대입을 할 1차식을 찾는 방법이 한 서너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찾고 저럴 땐 저렇게 찾고 아무리 정리해봤자 중요한 건 나의 수학적 감각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처음부터 설명하진 않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1 괄호를 했다는 건 2 괄호도 있다는 얘기지. 2 괄호. 대칭식 중에 합과 곱이 조건이 문제면 이런 문제는 두 미지수를 근으로 갖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는 문제로 해결해 드릴게요.
이건 원론적인 얘기야. 1번은. 연립 2차 방식 어떻게 풉니까? 대입할 1차식 찾는다는 건 찾았으면 뭐 해야겠어? 그렇지. 찾고 대입이야. 끝이야.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대칭식. 합이 결과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합과 곱이 주어진다면 잘 봐. x 플러스 y가 예를 들어서 t고 x 곱하기 y가 만약에 s야. 그러면 얘는 대문자 x로 해볼게. 대문자 x제곱 마이너스 t 곱하기 x 더하기 s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근을 구하면 그게 x하고 y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선생님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요? 여기 이미 대입할 1차식 주어져 있는데 대입하면 안 되나요? 대입해도 되지. 다만 이게 쓰이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합과 곱만 주어져 있을 때 쓰는 게 아니라 합과 곱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변형할 일들이 생기면 쓸 수 있거든. 그래서 합과 곱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게 뭐까지 표현이냐면 변형된 합과 곱까지. 그럴 때는 두 미지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세워서 문제로 풀 수 있다. 썼죠? 보세요. 이런 거야. 1번.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뭐라고 생각해? 또 대칭식이잖아, 임마. XY가 자리를 바꿔 똑같잖아. 이게 대칭식이라고. 이해됐어? 해서 뭐 기본적으로 Y 자리에 7-X를 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XY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가 얼마니? 49지? 고로 XY는 얼마야? 12지. 그럼 얘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합이 얼마? 7이고 곱이 12가 되는 방정식을 풀라는 거죠. 그럼 얘를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렇게 풀 수 있다고.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 두근 어떻게 돼? 3 또는 4죠. 그럼 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x하고 y라는데 누가 3이고 누가 4입니까? 누가 3이고 누가 4겠어? x가 3일 때는 y가 4일 거고 뒤집어서 x가 4일 때는 y가 3이 되는 두 쌍의 근을 갖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두 번째 해석 잘 봐. 여기서 1로 넘어오는데 이걸 세우는 게 항상 필수일까? 왜? 우리는 원래 2차식 인수분해에서 더해서 7이고 곱해서 12가 되는 수를 수도 없이 해봤어요. 3과 3과 알잖아. 이거 왜? 인수분해 크로스 때부터 연습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1로 안 넘어오고 여기서 1로 바로 넘어와도 선생님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단 근이 두 쌍이 나온다는 건 놓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됐을까? 물론 여기서 얘를 대입하면 y자리에 7-x 놓고 전개해서 x에 대한 2차 방식 풀면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럼 선생님 지금 이게 푼 게 대입 방식이야? 대칭식 방식이야? 대칭식으로 푼 거야. 뭐가 맞는 거야? 둘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에는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다. 근데 항상 1번으로 생각할 건 대입할 1차식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지. 여기도 대칭식이죠. 근데 더해서 4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수. 말해봐. 말해봐.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오르지. 그래서 이럴 때
이걸 그때 세우는 거야.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풀어? 어? 어? 이렇게 푼다고. 근이 몇 쌍? 두 쌍이 나와야 돼. 두 쌍을 순서쌍으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순서쌍 어떻게? x가 2 플러스 루트 7이면 y는 2 마이너스 루트 7. 거꾸로 x가 2 마이너스 루트 7이면 y는 2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필요했던 거지. 아하. 또 대입할 1차식은 있어 없어? 애시당초 대입할 1차식 있죠. y는 4 마이너스 x. 그래서 대칭식일 땐 이런 게 필요하고,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는 대칭식이 아니니까 그냥 풀어야 돼요. 그냥 풀 때 어떻게 풀어? 어떻게 푼다 그래서? 뭐하냐? 대답해봐. 어떻게 푼다고? 그렇지. 대입할 1차식 찾아봐. 어디 있어? 어떻게 하겠어? 이 식을 가지고 대입할 1차식이 어디 있나 뚫어져라 찾아봐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렇지. 위에 식에 있죠. 왜? 얘가 인수분해하면 0입니다.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거야. 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고 미리 분류를 하는 거는 생각을 차단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1번식은 인수분해해서 는영이니까 여기 두 개의 1차식이 나오네. 볼게요. 인수분해하는 어떻게 됩니까? x-2y에 x 플러스 y는 0이죠. 그쵸? 그러면 1번 x-2y가 0일 때랑 2번 x 플러스 y가 0일 때랑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럼 이게 첫 번째 뭐야? x자리에 2y 넣는 거지. x는 2y, 여기는 x는 마이너스 y. 위의 식에서 대입할 1차식 찾았기 때문에 대입은 어디로? 아래쪽에서 털어 대입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이제 대입해주면 4y제곱 2y제곱 2x라니 2y제곱 플러스 y제곱은 7이죠. 그러므로 y제곱이 얼마입니까? 1이네요. 그러면 y가 1이면 x는 얼마? y가 1이면 x 얼마? 2.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2. 몇 쌍? 여기서만 두 쌍. 그 다음 얘일 때는 어떻게 되죠?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냥 체크만 할게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겠어? 대칭식이 아니야. 대칭식으로 볼 수도 있어. 근데 뭐하고 뭘로 봐야 돼? 야, 교환법칙이 성립할 조건으로 볼 거면 x하고 마이너스 y로 봐야지. 이해돼 안 돼? 다행히 여기가 y제곱이니까. 다만 그렇게 복잡하게 볼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어떻게 대입해? x는 y 더하기 2를 아래에 대입하면 되겠지. 2번 대입할 1차식 있어 없어? 어디 있어? 됐어. 첫 번째 식이 1차식이야. 두 연립방정식이 공통해를 갖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다 같은 방정식이라고 보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 어디 있습니까? 아래 두 개죠. 대입할 1차식은 여기 있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여기다 대입해서 xy 고에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얘는 어디 있습니까? 아래식을 봤더니 뭐가 가능해? 는영이 가능하죠. 인수분해 1차식 곱해서 0이면 너가 0이고 너가 0일 조건 각 1차식 두 개 나옵니다. 알겠죠?
거기다 체크만 해오시면 돼요. 5번. 얘는 대칭식이죠. 안 해요. 해? 해볼게. 예. 뭘 찾아야 돼? 원래 우리가 대칭식 찾으려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 합과 곱이 있어야겠죠? 얘를 모르네, 지금. 그럼 얘를 t라고 놓고,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2xy는 20이다. 이 값을 알잖아, 그죠? 그래서 t제곱은 얼마야? 그렇잖아. 아, 아니냐? 4냐? 네가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지 본 거야. 그럴 수, 그러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y 값이 몇 개가 돼요? 2일 때랑 또 마이너스 2일 때 있고, 어차피 x, y는 둘 다 마이너스 8입니다. 아이고, x, y는 마이너스 8. 자,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8인 거 뭐 있어? 4하고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4, 마이너스 2랑 여기는 마이너스 2, 4 두 개의 근이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2,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4, 2 이렇게 나옵니다. 근이 총 몇 개? 4쌍. 4쌍의 근이 나온다. Did you get it? Yeah. 나중에 이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넘어가면 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그 단원을 좀 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프로 나중에 그려져요. 첫 번째 식이 원을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반비례 함수 그래프니까 근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쪽에서 마이너스 8이야? 에이씨. 반대로 그렸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사실 이거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가 다 돌아가요, 사실은. 다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2, 마이너스 4였잖아. 그럼 여기가, 아이씨, 마이너스 2, 4였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4, 1일 거고. 왜냐면, 이렇게 대칭되거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대칭되니까, 2, 마이너스 4고, 얘가 이쪽으로 대칭되니까, 4,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해서 4점이 바로 이렇게 눈에 따다당! 빠바방! 볼지도 몰라. 어방 됐어요. 문 좀 열어놓고 자. 그다음 6번은 오직 한 쌍. 근데 이제 오직 한 쌍이 나왔다는 건 x건 y건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꿨을 때 그게 중근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입할 1차식 있습니까? 됐습니다. 7번 갑니다.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값. 실근. 대입할 1차식 있습니까? 그럼 넘어가도 되겠죠. 아니다. 이거 간단하게 풀어보자. 선생님도 딱 보면서 대입할 1차식 했다가 다시 보자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 그렇지. 아주 훌륭했어요. 이게 실근 가지면 여기서 t값이 x하고 y잖아요. 그렇죠? 대칭식이죠? 여기서 뭐 보면 됩니까? 이게 뭐가 되는?
0보다 크냐 크거나 같으냐 뭐야? 자연수인가요? 자연수 A인가요? 됐어요? 넘어갑니다. 8번 별표. 네가 찾아봐. 일단 대칭식은 아니야. 그치? 우린 뭘 찾을 거야? 대입할 1차식을 찾을 거야.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해. 대입할 1차식을 찾을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대입할 1차식이 찾아질까? 인수분해 는영도 안 되죠, 지금. 인수분해 돼서 는영이 되면 이제 여기 이렇게 찾는데 이건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아우, 진짜 좀 사랑스러워. 잘했어요. 내 목표가 1차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어져 있는 연립되어 있는 두 2차 방정식의 최고차항인 2차식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1차식이 나올까? 변변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변을 적당히 더하거나 뺐을 때, 즉 여기서 적당히라 함은 실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윗식에서 아랫식을 빼서, 즉 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빼버리면 남는 식 어떻게 됩니까? 좌변 남는 식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3y는 얼마? 마이너스 15죠. 3y는 6x 마이너스 15 고로 y는 2x 마이너스 5다. 대입할 1차식 찾았죠? 얘를 어디다 대입할까? 어디다 대입할까? 결과식 어디다 결과식? 이 새끼야? 어디다 대입할까? 어디다 대입할까?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됩니다. 네. 어디다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주어져 있는 두 2차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1차식이기 때문에 위에다 대입하든 아래다 대입하든 결과는 같다. 여기도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식 찾는 거야. 이거 하나 찾으면 끝이야. 언제나 연립 2차 방식 보는 순간 대칭식이냐 아니냐를 한번 보고 대칭식이 아닌 순간 1차식을 어떻게 찾지? 고민하면 됩니다. 9번 봅니다. 공통근 밑줄 공통인수라고 쓰세요. 녀석이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 공통인수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잘 봐봐. 이거는 개념 설명을 해볼게요.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 주어져 있는 녀석이 공통인수를 갖는 것과 같다. 개념으로 쓸 거야. 즉, 그 공통근이 의미하는 게 알파라다, 알파라 한다면, 이거 예전에 설명했거든요. 공통인수에서. 2차식이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위에가 근이 알파하고 베타고 아래가 알파하고 감마라면 뭐 했을 때? 두 근을 실수배를 하든 뭘 하든 적당히 더하거나 빼도, 즉 fx에
정확하게는 뿔마 KGX긴 해요. 이해됐을까? 정확하게는 적당히 더하거나 뺀다라는 건 어느 한쪽을 실수배 해도 좋습니다. 해도 그 시간에는 x-알파라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쓰는 건데 되게 불편하잖아. 핵심이 뭐냐고, 핵심이. 이 말의 핵심이. 두 식을 적당히 더할 때, 선생님이 여기서 적당히라는 건 실수배까지 고려하라는 거야. 적당히 더하거나 빼도 누가 남아있어? 공통근 또는 공통인수가 남아있는 거잖아. 근데 하물며 이게 몇 차식? 2차식이라면 두 2차식을 어떻게 더하거나 뺄 건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유혹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유혹이 생겨요. 두 근을 더해도 근이 생기는 거고 두 근을 빼도 공통근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더해도 그 안에 공통근이 있어. 빼도 공통근이 있어. 근데 어마어마한 유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더하고 싶어져.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씨 된다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뭘 해도 실수배해서 더하거나 빼도 공통인수는 존재해. 근데 어마어마한 유혹이라는 게 여기서 덧셈을 하고 싶어. 덧셈과 뺄셈을 구분해 줄게요. 봐보세요. 왜 덧셈을 하고 싶냐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얼마입니까? 얘가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x는 0이죠. 고로 공통근이 0일 수도 있고 또 공통근이 얼마?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이해됐을까? 그럼 이제 x가 0이려면 공통근이 0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 m은 0이죠. 이때 m은 0이야. 이게 공통근이야. 이? 공통근 알파를 의미하는 거야. 이?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대입을 해야겠죠. 예? 여기 위에다가 대입해 봅시다. 1 더하기 m 마이너스 1 플러스 2m은 0. 이때 m 값은 어떻게 돼요? 얼마예요? m은 0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랑 지금 m이 같은 거죠. 야, 너가 임마 지금 정신 차리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 m은 마이너스 2네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만 있느냐? 이게 더했을 때고. 근데 사실은 뺄셈에서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빼면 어떤 일이 생겨? 공통근은 인수로 몇 차야? 1차지. 공통근은 인수로서 1차죠. 근데 빼면 2차항 사라지면서 이거 자체가 뭐가 됩니까? 1차식이 되는 거죠. 빼봅시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공통근이 얘가 되는 거지. 에이, 진짜야. 뭐라고? 왜 이걸 마이너스 1라고 또 대입해서 정리해야지. 마이너스 2.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근해 조건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다 대입해서 능령이 돼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뺄셈이 더 불편하겠다. 자, 요 다음 단계만 설명할게요. 요 다음 단계는 이대로 분수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저기다가 n-2n 마이너스. 더 하는 게 낫겠다, 이번엔. 덧셈이 맞겠다. 요렇게 n값은 마이너스 2. 여기서 끝냈어야 돼. 우와. 두 번째, 이게 뺄셈으로 가버리면 공통근은 항상 이거 해야 되고 n값에 따라서 계속 바뀐 게 아니라 이걸 대입해서 얘를 만족하는 n값 찾아야 됩니다. 아유, 그건 못해요. 내가 그거는 할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 왜 이렇게 냈지, 문제를? 두 식은 더했을 때 미정계수가 다 사라지면서 공통근 결정이 빨라지네요. 이 상황이 제일 간단하겠다. 그래서 공통근 문제는 공통인수. 공통인수는 어떻게? 그냥 더한다 뺀다 아니에요. 실수배해서. 그래서 즉 적당히 더하거나 적당히 뺀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10번 문제 봅니다. 반지름이 다른 두 원이 있고 14파이고 아이씨 이거 네가 풀어냐. 11번 실수 XY 순서상 요거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XY가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하고 XY는 둘 다 0이 아니다 하고 시작을 해야 돼? 그렇다면 뭐가 가능합니까? 맞아요. 아래식에 대한 변형이 이루어져야겠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 XY는 어떻게 돼? 2x제곱 더하기 2y제곱.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 뭐 하면 될까? 자, 아래식은 변형은 했어. 너랑 뭐랑 붙일 거야? xy 플러스 2x 플러스 2y는 0인데 여기가 인수분해해서 는 0 안 되죠. 얘 이항한다고 돼버리네. 에이, 돼버리니까 그냥 갈 거야. 되니까 갈 거야. 자, 여기서 흐름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솔루션 1과 솔루션 2로 나눠서 볼게요. 방금 선생님 뭐라고 했어?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는 0 하는 식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안 되지라고 말했는데 얘가 돼버려. 아씨, 그러면 IC 왜 IC야? 되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얘가 돼버리니까 고마운 거지 사실은. 2x 플러스 y에 x 플러스 2y 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돼버리죠. 고로 y가 마이너스 2x일 때랑 x가 마이너스 2y일 때랑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죠. 이해됐느냐? 얘를 어디다 대입해? 그렇지.
아래식에다 대입하면 이거 돌고 돌아버려. 왜냐, 여기서 튀어나온 조건이니까 대입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하나만 대입해보자. y 자리에 마이너스 2x만 넣어보자. 마이너스 2 에? 되겠다. 선생님 좀 암산을 잘못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x는 0. 그쵸? x의 제곱 플러스 x는 0이죠? 0은 x는 0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마이너스예요. 여기서 나오는 순서상이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선생님이 왜 아까 엄칫 했느냐? 야, 인수분해에서 능력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야 정상인데 나와버리네. 나와버리니까 한 거야. 선생님이 여기서 일로 바로 근하나를 바로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개의 연립 2차 방정식이 어떤 식 조건이죠? 대칭식이죠. 다 XY 자리 바꿔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대칭식으로 해석하자면, 대칭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 x 플러스 y를 a라고 놓던가 t라고 놓던가 s라고 놓고 p, q 뭐 아무거나 그냥 가져와. 그 다음 x 곱하기 y를 b라고 놔보자. 그럼 식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b는 0. 자, 아래식 저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b는 2에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2b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대칭식으로 묶어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어떤 일이 생기나요? 뭘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변형을 해도 2차식이 나오지만 대입할 1차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b는 마이너스 2a. 얘를 어떻게?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가봅시다. 10a는 2a제곱 마이너스 4b니까 플러스 8a. 너무 암산이냐? 괜찮죠? 그러므로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죠. 맞아요. 그럼 a 값이 얼마일 때? a가 0이면 b는 0이다. 이때는 x 플러스 y가 0이고 x 곱하기 y도 0이다. 이런 거죠. 이건 안 돼. 두 번째.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래가 안 된다고요. 얘 틀린 접근. 그러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라면 즉 x 플러스 y는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2라면 어때?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2인 거. 1하고 마이너스 2,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이해됐을까요?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둘 다 맞아. 그런데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 풀 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고정하고 가버리면 난리 나는 거야. 그냥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해? 크게 봤을 땐 대입할 1차식을 찾는 거야. 근데 조건을 잘 뚫어져라 쳐다보고. 다만 대칭식은 합과 곱을 이와 같이 치환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으니 대칭식의 조건과 일반 연립 2차 방식의 조건을 좀 나눠서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됐어요?
아니에요. 좋았습니다. 부정방정식 들어봤죠? 무슨 뜻이요? 부정방정식. 정할 수 없다 해서 부정방정식.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아니라 그랬죠. 영어에서 뭐랑 똑같은 말이야? 투부정사라고 불리는 거. 투동사원형. 얘도 뭔데? 정할 수 없다야. 왜? 왜 정할 수 없어? 투의 동사 원형을 붙였을 경우 얘가 용법만 몇 개야? 그치?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는 명사. 명사로 쓰일 때 뭐 어울리는 동사.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도 주르륵 할 거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일반 형용사와 다르게 명사 어디에 위치해? 뒤에 위치해. 이 새끼야. food to eat. 먹을 음식. 이 새끼야. 그러면 to eat food는 뭐야? 그치, 음식 먹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음식은 여기에다가 food를 이렇게 써줘야 얘가 이렇게 꾸미면서 형용사가 된다고. 새끼야. 근데 문장 뒤에 띡하게 있으면 뭐야? 문장 맨 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식어 역할로 투벌브가 들어가면 이때부터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거지. 투벌브는. 근데 대체로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뭐야? 그치? 벌브 하기 위해가 가장 대표적인 거야. 가장 많이 쓰이고. 다만 이것만 되는 게 아니야. 문맥상 어울리는 뜻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벌브 하기 위해서. 벌브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뭔 말이야? 투벌브는 해석될 수 있는 뜻이 몇 가지야? 무수히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많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 영어로 하면 뭐야? infinitives라고 하죠. 이게 뭔데 이거? 인피니티 뭐야? 무수히 많아 정할 수 없다야. 무수히 많아 정할 수 없다. 수학에서도 부정 방정식 할 때 저 부정은 무수히 많아 정할 수 없다야. 근데 관점이 좀 다르다. 접근은 같다. 투부정사랑. 뭐냐? 투부정사가 처음부터 뜻이 아주 많아서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문맥에 맞게 뭐 한다? 정해진다는 거지. 얘도 이거야. 부정방정식은 비교한 거 있어요. 옆에다 간단하게 써볼게요. 그럼 부정방정식과 같이 해석해야 될 게 뭐냐?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거 뭐라고 해? 뭐라고 해? 정정방정식이라고 해. 이게 무슨 뜻이야? 정할 수 없다지. 이건 정확히 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정정방정식이라고 해. 정정방정식의 조건은 뭐냐? 다항방정식에서. 다항방정식에서의 정정방정식 조건은 미지수의 개수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개수에서 방정식의 개수가 같거나 더 많아야 돼. 이건 연립방정식을 지금과 같이 그냥 미지수 2개짜리만 계속 풀다 보니까 학생들이 갖지 못하는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면 적어도 식이 3개 이상 있어야 돼. 미지수가 4개면 식이 4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이 감각을 이딴 연립방정식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감각을 못 갖춰요. 아쉬운 면이다. 옛날 선배들은 막 3개짜리 했어요. 4개짜리도 했고. 요즘은 연립방정식이 2개짜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설명까지 가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니니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정정방정식 조건은 다항식 조건에서 미지수하고 방정식 개수로 봤을 때 뭘로 봤을 때 식의 개수로 봤을 때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같거나 많아야 돼. 그러면 부정은 어떨까? 부정방정식 어떨까? 부정방정식 어떤 상황일까? 개수에서 미지수랑 방정식의 개수에서 미지수가 많아버려. 식이 부족한 거야. 여기서 그럼 뭐냐? 1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같은 연립방정식 해가 정해져 있지만 뭔 말이야? 왜 같아? 방정식이 더 많을 수도 있지. 어쨌든 저래야만 해가 정해진다. 이런 상황이 뭐라고? 해가 딱 정해지는 걸 뭐라고? 정정방정식이야. 그런데 방정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 또는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더 적어. 그러면 여기서 밑줄, 별표, 해가 무수히 많은 것.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모든 수를 말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 언제나 우린 시간에 쫓기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또 설명했습니까? 아, 좋았습니다. 이게 1차 함수가 그거죠. 1차 함수. 무수히 많다는 것이 모든 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부정방정식이야. 여기까지가. 근데 우리가 할 행위는 이씨. 지위가 중학생인 사람은 말이지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지금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어. 못 구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 뭐냐? 뭐라고 쓰느냐? 부족한 방정식 대신 추가 조건을 통해 근을 정한다야. 수학이든 영어든 부정이라는 상황에서의 핵심이 이거야. 영어에서의 뭐 원형 부정사, 투부정사 이런 부정사들이 어때? 주어져 있는 문장의 맥락에 따라 해석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 앞뒤를 봐야 되는 거지.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야. 부정방정식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개수는 적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조건을 통해서 부족한 방정식을 대신한다. 부족한 방정식을 대신해서 추가적인 조건을 통해 근을 정하는데 그 추가 조건이 대부분 뭐냐? 이게 뭐야? 수의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자연수가 아니라. 이 새끼야. 그래서 특히 고등수학부터는 문자 뭐든 간에 수에 관련된 조건이 튀어나왔어. 유리수 A, B 하면은 실수 A, B 나오는 순간 동그라미 하라고. 문제랑 관련이 있던 문제랑 관련이 없던 일단 동그라미를 해. 근데 있잖아. 대부분 문제 해석과 관련이 깊어. 수 조건이 근데 이제 정수 조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 조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풀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1번부터 봅니다.
자연수나 정수는 합 또는 곱이 일정할 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번 어떻게 해석할 거야? 에이,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수, 정수 조건은 합, 곱, 플러스 표. 이렇게 생각해.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한 상황을 놓고 표로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1번 2x 플러스 7y는 50이죠. 맞아요? 2x는 50 마이너스 7y하고 땡땡 짝수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짝수야. 짝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y는 짝수겠지. 그럼 순서상이 뭐 먼저 나와? 그치? y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50 마이너스 7y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표를 이렇게 짜면 되겠지. 홀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상황에 맞게 홀짝. 근데 y는 짝수여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1일 때, x가 2일 때 다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을 잘 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y 먼저다. y가 2일 때 어떻게 됩니까? 14 빼는 거니까 36이고 이거 2로 나누면 x죠? 이런 식으로 4 7이 줄겠지. 아, 7이 주냐? 얼마가 주냐? 아, 이제 14가 줄겠지. 14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14 줍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돼. 얼마? 그러면 얼마? 6. 또 14 줄여. 8, 4. 더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규칙이죠. 2씩 늘어나면 14씩 줄어들어서 7씩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7 줄어들면 자연수 끝났지. 왜 표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해? 안 좋아해. 자, 두 번째 바로 갑니다. 3, x-3, y-2, xy. 둘이 곱해서 5가 되는데 이거는 자연수 조건이야, 정수 조건이야? 정수지. 그러면은 5, 1, 1, 5, 마5, 마1, 마1, 마5 이렇게 쓰는 거겠지. 표를. 그럼 여기다 표 완성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완성하세요. 그래서 자연수나 정수는 합 또는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가능한 순서상들을 표로 표현하는 게 깔끔합니다. 원래 이렇게 딱 정해있는 건 많은데 자, 부정방정식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연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합 또는 곱이 일정한 상태에서 표를 이용해 구하는 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Did you get it? Yo. 특히 배수 조건 같은 거 잘 맞춰야 돼요. 배수 조건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면 진짜 1일 때 얼마요? 2일 때 얼마요? 3일 때 얼마요? 미쳐버린다고. 자, 실수 조건입니다. 별표. 실수 조건일 때 부정이 정정이 될 조건은 완전 제곱식일 때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정확하게는 인수분해 는영이 될 때만 가능합니다. 확장해서.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x하고 y가 섞여 있어. 식이 하나야.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면 잘 봐. 인수분해 돼서 는영이 되잖아? 어허. 그러면 너 는영이 되겠지. 근데 XY가 섞여 있는 1차식, XY가 섞여 있는 1차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너이거나 너인 거잖아. 오케이? 그래도 부정조건이네. 완전 제곱식일 때만 가능하겠다 그러면 그냥 1차식으로 딱 떨어지네. 어, 어. 인수분해 말고 완전 제곱식일 때만 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에 해를 구하랍니다. 미지수 몇 개? 2개. 근데 얘가 x, y가 섞여 있는 항이 없어요. 이러면 한 점밖에 안 나온다고. 한 값밖에 안 나온다. 또는 주어져 있는 식 전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2차식이 1차식으로 바뀌는 효과가 생기죠. 는영이 되는. 봅시다. 실수 조건은 쌤이 따로 좀 봐줄게요. 찾을 수 있겠냐? 얘는 특징을 어떻게 읽어? 짝수, 고정. 짝수, 고정. 그럼 얘도 짝수여야겠지. 그래서 y가 짝수인 조건만 표로 그리면 될 것 같고요. 2번 봅니다. 별표. 합과 곱을 보자 그랬지. 야, 근데 이게 너가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상수 더하기 4를 준 이유가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요렇게. 그러면 뭐가 일정한? 곱이 일정한 상태가 됐잖아. 그래서 어디다 별표해야 되냐면 여기인 거야. 정수 XY. 사고 체계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특히 이제 정수 조건에서는 합이 일정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도 쭉 가고 플러스 쪽으로 쭉 가기 때문에. 그러면 정수 조건 하면 곱이 일정한 조건이 나와야 돼. 이런 거. 근데 곱이 일정한 거지 곱이 0은 아니죠. 그러니까 두 수 곱해서 3이 될 거는 몇 개 있어요?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잖아. 몇 개 없잖아. 정정이 된다고. 이해됐을까? 접근할 수 있어요? 3번 봅시다. 이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수야, 정수. 자, 동그라미 정수. 그럼 뭘 찾아? 곱일정. 근데 XY는 0 아니죠? 근데 보면 XY는 2X 플러스 2Y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지지. 이거 맞출 수 있겠죠, 상수. X-2, Y-2는 4. 표! 찍찍찍찍. 오케이. 4번 갑니다. 두근이 정수.
아이씨. 별표. 두근이 정수. 어떻게 하고 싶어? 자, 봐봐. 이게 정수 조건이죠? 누가 정수입니까? 알파, 베타가 정수고 m은 뭐예요? 그냥 모든 n 값이죠. 에, 정수 알파, 베타야. 미지수 몇 개야, 현재 이 상태에서? 3개지. 식 몇 개야? 2개지. 역시 식이 하나 부족하지. 부족한 대신에 정수 조건 줬지. 그럼 뭘 생각해야 돼? 곱이 일정한 식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야? m이야? 알파, 베타지. 그럼 m이 어떻게 돼야 돼? m이 어떻게 돼야 돼? m이 관여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2를 곱해서 이렇게 빼버려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알파, 베타는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맞냐?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현재 마이너스 2까지 있죠. 여기다 뭐 해요? 이렇게 하면서 정수 조건을 딱 알파, 베타 값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마무리까지 해보자.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2가 나와야 되죠. 표를 만들어. 너가 1이고 너가 2일 때 알파와 베타는 얼마입니까? 3과 4죠. 근데 구하라는 게 뭐에 모든 n값. m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m은 얼마입니까? 이때 알파 베타의 2로 나눈 거 6이죠. 아하. 또 마이너스 1과 2일 때 참고로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상황은 여기만 뒤집어지고 이건 동일하죠.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이해됐을까? 보고 싶으면 봐.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1이고 0이죠. 0이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려면 베타는 0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가능한 n 값은 몇 개 있습니까? 가능한 m은 몇 개예요? 2개 중에 뭘 고르래요? 모든 n 값의 곱이야? 하나가 0인데 이런 해서 객관식의 단점이다. 5번 볼게요. 다음을 만족한대요. 근데 x-y의 값을 정하라. 그럼 x-y를 기반으로 식이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야, 너 이거 그냥 봐라.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야, 이거 그냥 봐. 야, 이건 내가 보이니까 하는 거야. 이걸 보면서 여기 위에다가 x제곱 y제곱을 써보세요. 그럼 앞에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x제곱 플러스 4xy, 얘한테는 4y제곱이 필요하죠. 얘를 정리해 나가려면 x제곱이 필요하다고. 대신 x제곱 마이너스 4x 있으니까 플러스 1이고 y제곱 플러스 2y 있으니까 플러스 여기가 4에 여기가 1이면 완전 제곱식 세 덩어리로 적당히 다 쪼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y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죠. 실수 조건에서 가능한 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해됐어? 근데 주어져 있는 지금 2차식의 항이 6개고 완전 제곱식으로 털어내도 봐줘야 될 수소상이 3쌍이야. 이게 한 번에 구분 지어져서 완전 제곱식 세덩어리를 따다당 계산하는 건 미안한데 이거 온전히 감각입니다. 2차 완전 제곱식, 특히 2차식을 바라보는 감각이 어느 정도 좀 날카롭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특특 원투로 풀리느냐 나락으로 가느냐 차이다. 이로써 오늘 부등식 인트로도 못하고 수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쉽죠? 나도 아쉬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근데 너무 대놓고 보여가지고 너 이거 보이냐? 할 거 보여 안 보여? 아무리 봐도 x제곱 y제곱에 플러스 1이 한 덩어리로 갈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9y제곱이 한 덩어리로 갈 건데 어떻게 쪼개야 이 마이너스 8을 쪼개 써먹을 수 있겠느냐? 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xy 주고 여기다 마이너스 6xy를 줘야겠구나. 이 또한 완전 제곱식 감각이죠. xy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y의 제곱 문형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y가 0인데 xy는 1인 조건. 아하. xy를 정의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둘레 최대 길이. 밑줄. 아, 동그라미. 자연수. 자연수의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둡시다. 할 수 있는 건 뭘까? x의 제곱 더하기 4는 y제곱 더하기 36이야.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얼마? 34야. 너 자꾸 나 놀려 임마. 근데 이거 어차피 자연 조건이잖아. 아, 이거 36 빼기 4 이렇게 끝나면 너무 땡큐. 6, 2죠? 근데 왜 최대 길이라고 했을까? 이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잘 봐. 뭐가 더 있을까? y-x, y 플러스 x. 둘이 곱해서 얼마 해야 돼? 32지. 근데 자연수에서 두 수의 합이 짝수면 두 수의 곱도 짝수다. 그 감각 있어? 그러니까 이게 1이면서 이게 32는 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이게 2면서 16. 근데 합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4면서 이게 8. 이게 두 쌍, 이게 두 개가 나와. 어허? 놀랐지? 그러니까 36 빼기 4도 가능한데 또 뭐도 가능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데 32가 되게끔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지금 보는 거야. y가 9, 7, 81 마이너스 49.
32잖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러면 이때가 6이랑 2고 이게 9하고 7이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9하고 7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버리면 틀린다는 거예요. 틀린다. 맞는다. 근데 놀랍게도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항 5개 안에 이 답이 없어. 이것도 집어넣어서 문제 풀었으면 난리 나는 거죠. 이게 이제 6이랑 2로 잡으면 얼마입니까? 16이죠. 그러니까 이 문항 안에 16이 있었어야 돼. 그래서 36 빼기 4 이거만 딱 해가지고 문제 푸는 놈들 다 틀리라고. 왜? 이걸 놓치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건 대단히 좋은 센스야. 홀짝에서 합이 짝이면 차도 짝이고 합이 홀수면 차도 홀수다.